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러시아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공식적으로 북러 자동 군사 개입 협정 조항을 추가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미국을 포함한 주변 외신 매체들은 상대국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한다는 계약을 맺은 북한과 러시아, 사실상 냉전 종식 이래 가장 강력한 관계라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24년 만에 북한을 찾은 이유가 더 있겠냐마는 어찌됐던 노골적으로 명시하기까지 했으니 미국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러시아와 북한의 돌발 행동에 밤낮 할 것 없이 긴급회의에 들어갔다는 미국. 결국 결단을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에 SOS콜까지 요청한 상태라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쪽이 침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한 것을 놓고 서방 외신들은 1991년 소련 붕괴와 냉전 종식 이래 양국이 가장 강력하게 밀착했다는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AP통신은 한국 시간 19일 이번 협정 서명을 놓고 냉전 종식 이후 모스크바와 평양 사이에 가장 강력한 연결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 안보 지형에 상당한 위협을 안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양국이 체결한 조약 원문이 당장 공개되지 않은 상태라 상호 지원의 구체적인 의미는 아직 분명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아트움 루킨 러시아 극동연방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영국 로이터 통신에 협정의 정확한 문구에 따라 동북아의 전체 전략적 상황에 극적인 변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미국 매체 뉴욕타임스는 이 협정은 북한이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수십 발의 탄도 미사일과 1만 1,000개 이상의 군수품 컨테이너를 제공한 대가로 모스크바에서 얻은 가장 눈에 띄는 보상 중 하나이다. 러시아는 한때 핵 프로그램과 관련 북한의 유엔 차원의 제재를 가하는데 미국과 함께했지만 그 시대는 끝난 것 같다. 러시아는 북한과 동맹까지 서슴지 않으며 국력을 보강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데 미국은 한국을 비핵화시키면서 얻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고지하는 동시에 미국의 안일함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도대체 미국이 무엇을 위해서 한국의 핵무장을 억제하고 있냐는 비판이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이 견제하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은 이미 국제법은 어긴 지 오래이며 발전을 위해 이란이든 북한이든 핵 개발을 지원까지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더해 이번 푸틴의 북한 방문으로 인해 김정은 북한 지도자는 동맹이라는 단어를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며 러시아와 굳건한 협력 관계를 맺었음을 밝힌 상황입니다. 이에 미국 언론 매체들은 오히려 한국보다도 더 한국의 핵무장을 허가하라고 재촉하고 있는데요. 미국 CNN 방송은 라고 말했고 전문가들을 인용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설명하며 한시라도 빨리 미국은 대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그 중에는 가장 강력한 카드가 될 한국의 핵보유 여부 안건이 포함될 것이다. 이처럼 한국의 핵무장이 공식적으로 논의될 정도로 진전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당국이 내린 특단의 대책이 전해지며 한국의 주변 국가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 군사 전문가가 예견했다시피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될 경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인데요. 이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은 한국의 핵보유 여부에 대해 한국보다도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칼럼을 기고한 해당 중국인 전문가는 러시아가 행동에 나섰다. 당연하게도 미국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경고하기까지 했다. 우리 중국은 이 발언을 통해 한국이 정말로 핵무장에 가까이 근접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미국 국방부 관계자가 전한 소식에 따르면 이미 북러 회담이 진행된 당일 새벽 미국 측에서 한국에 긴급 콜을 건 것이 확인되었다. 이후 전해진 내용은 충격이었다. 우리 중국은 한시라도 빨리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든 아니면 이 급변하는 정세에 맞춰 태세를 변환하든 무언가 행동해야만 할 때이다. 라고 심각하게 전했습니다. 미국 국방 전문 매체 디펜스 원이 속보로 전한 소식에 따르면 미국이 급하게 한국에게 부탁까지 하며
준비가 됐느냐고 물은 것이 있다는데요. 일반 국민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한국에는 베일에 쌓인 강력한 무기가 있었고 이 연구가 이미 성공했고 양산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놀라운 정보였습니다. 원래는 공개할 생각이 없었지만 지금처럼 미국이 러시아를 심각하게 예의주시하고 연일 경계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북한의 핵폭주 시나리오까지 예견되자 미국은 이들을 억제하기 위해 특대의 결단까지 내린 것으로 보였는데요. 매체 디펜스원은 한국이 보유한 이 신기술과 이 무기로 인해 미국이 한국만큼 중요하고 강대한 동맹 국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쉽사리 핵무장을 허가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설명하며 한국이 가진 이 무기의 정체와 또 이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설명했습니다. 해당 무기는 바로 현무5를 능가하는 현무6라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현무5의 위력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군사무기 전문 매체 악시디온에 따르면 한국의 현무5는 이 재래식 미사일은 전 세계 유일무이한 기밀 미사일들로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89톤 가량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성능으로만 따졌을 때 이미 핵보유와도 근접한 수준. 비핵화 협정이 한국의 군사기술력을 이 정도까지 발전시킬 줄은 아마 미국도 몰랐을 것이다. 너무나도 위협적인 성능을 자랑하는 나머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무5를 두고 괴물 미사일이라고 부르고 있다. 한국에는 충분한 기술과 능력, 인재들이 있었지만 핵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미국과의 약속으로 인해 남아도는 재능이 모두 미사일로 향해버려 이런 괴물이 탄생한 게 아닐까라는 추측까지 일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들로 사용하기 어려운 핵무기와 달리 현무5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 한국은 이 현무5단 한 대만으로 지하기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타격 범위가 무척이나 광대하기에 단 몇 발로도 그 어떤 나라든지 순식간에 불바다로 만들어버리는 것도 한국에겐 어렵지 않다. 현무5의 추력은 75TF 톰포스, 또 마하 10 이상의 하강 속도를 지녔고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하면 폭발력이 전술에게 버금가는 위력을 낼 수 있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견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미 현무5라는 괴물을 갖고 있음에도 만족하지 않은 한국이다. 최근 한국은 현무6이라는 알려진 것만 해도 핵보다 우위인 수준의 엄청난 미사일을 개발 중에 있고 또 이를 성공했다는 소식이다. 그리고 미국 당국이 급하게 요청하고 대비해달라 한 것이 바로 이 현무6라는 베일에 쌓인 무기라는 것이다. 아직 전혀 풀린 정보들이 없기는 하지만 군사 매체 악시디온의 추측에 따르면 현무5가 가진 유일한 단점인 호환 가능한 발사대 부족 문제를 개선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 정도 추측만 해도 엄청납니다. 만일 현무5 성능 그 이상을 자랑하는 무시무시한 위력을 가진 괴물 미사일들이 수많은 호환 가능한 발사대에서 동시에 날아간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국가는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외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이미 미사일로서 자체 핵무장을 해버렸다 라며 혀를 내두르고 있다는데요. 그에 더해 최근 한국이 종이 비행기조차 최첨단 전투기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한국산 AESA 레이더까지 개발에 성공하며 더욱 더 그 위력과 명성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AESA 레이더란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로서 적항공기와 지상, 해상에서 표적을 탐지 및 추적하고 유도탄 유도 기능을 보유한 최첨단 전투기 탑재 사격 통제 다기능 레이더인데요. 사실 명중률과 정확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시점에서 한국이 이 현무6에 AESA 레이더까지 결합하는 순간 이미 요격 능력과 격추 능력으로는 압도적으로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러북과 미국의 긴장감이 팽팽한 가운데 러시아, 중국, 북한에게는 한국이 가장 예측할 수 없는 두려운 존재로 다가오는 듯 싶습니다. 한국의 군사기술력과 국방력이 우수한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가 미국만큼 잘 알려져 있지 않아 대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 한국에게는 흥미로운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최근 전 방산업계에서 대한민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배치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신만만해하며 한국을 얕봤다가 제대로 큰 코 다치게 생겼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중국과 적대 관계를 보이고 있는 호주에서
대한민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이 필요하다며 공동 개발을 요청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전전긍긍하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 중국이 이토록 기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래 전쟁의 흐름을 바꿀 게임 체인저 중 하나로 최근 전 세계 각국이 소리보다 빠른 미사일과 대응 요격 체계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로 꼽힙니다. 대다수 군사 전문가들은 극초음속 미사일 관련 기술을 갖추지 못하면 원거리 타격의 속수무책으로, 그것도 그럴 것이 극초음 미사일의 속도는 음속의 5배 이상으로 기존의 방공망으로는 극초음속 미사일 공격을 당해낼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도 이 미사일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일을 한국이 해낼 것으로 기대되면서 실제로 성과도 하나씩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ADD는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하이코어 시제품 제작을 마치고 올해 시험 발사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었습니다. 당시 ADD가 제작하겠다고 밝힌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오 이상 속력을 내는 미사일로 직선거리로 196km인 평양에서 쏘면 서울까지 2분 안에 떨어집니다. 하지만 속도가 빠른 만큼 요격이 까다로운데 비행 중 별도의 비행체를 분리하거나 궤도를 수정하는 등 변칙적으로 비행한다는 것도 요격이 쉽지 않은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실 대한민국은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왔었습니다. 실제로 ADD는 20년 전부터 극초음속 미사일을 연구해 왔는데 최근엔 카이스트, 국내 방산업체인 한화, 현대로템 등과 손잡고 연구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국이 개발 중인 하이코어 1단 로켓에는 한국 첫 발사체 나로우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데 사용한 고체 킥모터가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구진은 상세 설계를 검증하기 위한 장비를 제작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올해 시험 발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방부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의지를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한 건 2020년으로 우리 공군은 이듬해 말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개발을 신규 소요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우리 군은 극초음속 비행체 추진 기술 개발에 돌입하면서 스크램제트 엔진의 원천 기술인 액체 램제트의 경우 이미 2007년 완성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중국, 일본, 미국 등 전 세계 방산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DD가 개발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5로 전해졌지만 불과 얼마 전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사실은 마7 여기서 더 나아가 마10까지 비행할 수 있는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는 ADD 개발자를 통해 밝혀진 사실로 이에 따라 주변국인 중국, 일본보다도 훨씬 앞서 개발을 완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비행 테스트를 할 예정이었지만 마7, 마10을 함께 테스트하기 위해 1년 정도 시험이 연기됐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최근 밝혀진 놀라운 사실은 시험 테스트를 앞두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속도가 마7 더 나아가 마10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변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마7 속도의 개발을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더해 마10까지 개발하고 있는 중으로 올해 말에 시험 테스트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마10 속도를 구현하는 개발이 고난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엄청난 일인 만큼 쉬운 일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방산의 저력을 감안하면 이 또한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특히 중국에서 엄청난 긴장 상태를 보이며 경계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사실 현재까지 중국은 스크램제트 엔진 개발을 미완성한 상태로 지난해 마5까지 시험 발사를 시도했다는 것만 알려진 상황입니다. 중국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대한민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순조롭게 이뤄지자 뒤떨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분위기인 겁니다. 중국의 경우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위해 대규모 연구 개발 투자를 진행했던 만큼 한국의 성과가 더 뼈아프게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1990년대 소련이 해체되면서 관련 기반 기술을 들여온 것을 활용해 꾸준하게 연구를 이어온 노력으로 지금의 엄청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순조롭게 마치고 배치를 완료한다면
그 존재만으로도 북한은 물론 중국에게까지 엄청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극초음속 미사일을 가장 먼저 개발한 국가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중국으로 한국을 향해 중국이 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국가는 공식적으로 러시아와 중국밖에 없으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극초음속 미사일 킨자를 이용한 대규모 공습을 벌였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아직 기술적으로 완성된 단계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앞서 우크라이나 공군은 미국이 지원한 지대공 미사일 팽틀리어스류 킨자를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 중국 식은땀을 흘리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 미국 영국 호주 안보 동맹 오커스가 추진하는 첨단 군사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협력 파트너로 거론됐기 때문인데요. 중국에서는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오커스에 제공할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방산업계에서는 한국이 극초음속 긴소를 오커스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임으로써 미국 등 다른 동맹국들과 더 가까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국방부도 한국이 방위 동맹의 필라 2에 참여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히는 등 이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전문성을 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고위 당국자는 첨단 군사 역량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필러 2 분야와 관련해 일본을 비롯해 강점을 가져올 수 있는 한국 등 다양한 추가 파트너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이 오커스의 잠재적 필러의 협력 대상으로 분명하게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백악관의 이러한 입장은 오커스 3개국 국방장관이 일본과의 필러의 파트너십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직후 나온 겁니다. 오커스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점점 커지는 중국의 안보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 2021년 출범된 군사동맹입니다. 이들은 재래식으로 무장한 핵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조달하는 필러일은 확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필러이는 다른 국가와의 협력의 문을 열어뒀습니다. 따라서 중국 입장에서는 오커스의 협력 제한이 무척이나 신경 쓰일 수 있는 상황으로 신경이 바짝 곤두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호주는 중국의 팽창을 막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 중으로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과 함께 추가로 개발한다면 중국이 꼼짝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공격은 물론 요격거리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 있어 보다 더 먼 거리에서 탄두를 요격할 수 있는 엄청난 무기입니다. 중국이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소식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경계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주가 오커스 협정에서 한국을 필러의 등급에 참가하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데다 미국, 일본도 한국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어 중국의 초조함만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애초에 오커스 협정 자체도 중국의 패권을 좌절시키고 강대국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목적으로 결정된 만큼 경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 전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도 대한민국이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이 오커스에 공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는 등 해당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국이 개발 중인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에 쓰이는 전파 고도계 스펙이 드러나며 중국이 또 한 번 기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 초음속 미사일에 EM급 비행을 할 수 있는 전파 고도계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사실 공대함 미사일, 순항 미사일에 사용되는 전파 고도계의 경우 성능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예를 들어 지형 상황에 맞춰 높게 비행하거나 낮게 비행이 가능하기에 미사일 생존성이 확 늘어난다는 특장점을 지닙니다. 때문에 전파 고도계는 군사 강국들이 동맹국이라고 할지라도 기술을 아예 이전하지 않는 전략자산 무기로 꽁꽁 숨겨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이 개발한 미사일에 장착이 된 전파 고도계 스펙이 공개되면서 한국을 바라보는 심서링 더욱더 뜨거워졌는데요. 그럴 것이 미래 전장에서는 극초음속 무기까지 출현할 것으로 보이면서 전파 고도계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꼭 필요한 핵심 체계로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20년 이상 자력으로 초음속 미사일 연구 개발을 이어온 성과가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한민국 방산이 앞으로 또 얼마나 엄청난 성과를 거둘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업계가 게임 속에만 존재해 오던 전투 체계를 구현해내면서 전 세계 방산업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최첨단 무인전 시대에 대비해 한국판 유령 전함을 공개한 건데 이는 드론 수십 대를 순식간에 발사해 중국군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전투력을 지니면서 중국을 크게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해상전이 함대 중심의 전술 방식에서 무인 함정과 드론을 이용한 정밀 타격전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드론을 이용한 비대칭 전력 개발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전함 격침을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흑해, 연안의 러시아 함정을 무인 잠수정과 드론으로 공격해 함대 단위의 기동을 어렵게 만든 게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미국도 무인 함정과 드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중인데 특히나 최근 미국 유령 함대가 동북아시아에서 모습을 드러내면서 중국을 크게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사람을 태우지 않고 항해하는 무인 함정들로 구성된 미국 유령 함대 소속 함정 두 척이 태평양을 건너 일본 요코스카 미 7함대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미군이 건조한 유령 함대 소속 세 척 가운데 두 척이 동북아로 온 것으로 함정은 중국을 겨냥한 훈련에 이어 한미연합훈련에도 참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국 유령 함정은 미 해군 중형 USV, 다시 말해서 무인 수상함 레인저로 쌍둥이 함정인 USV 마리너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2년 전 첨단 함대공 요격 미사일 SM-6을 시험 발사하는 등 탁월한 전투 능력을 입증했었습니다. 이번에는 8000km 넘는 태평양을 무인 자동운항 방식으로 횡단해 원거리 항해 능력을 뽐내며 중국을 긴장시키는 데 크게 한몫했는데요. 무엇보다 레인저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건 무인 수상함이기 때문인데 기본적으로 무인 수상함은 원해로 나갈 때 군 위성을 기반으로 한 GPS를 사용하면서 자율운항이 가능합니다. 이는 안정적인 운항을 위한 센서가 탑재돼 있어 가능한 일인데 이번에 레인저는 태평양을 횡단하면서 미 해군 칼 빈슨 항모전단, 탄약 운바람 찰스트로 일본 자위대 함정들과 훈련하며 실전 능력도 키웠습니다. 특히 무인 수상함은 유인 수상 전투함에 즉각적으로 다양한 전투 능력을 제공하는데 주변을 탐지하고 필요하면 공격은 물론 방어 체계를 효율화할 수 있는 스마트한 다목적 전력이라는 게 방산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미 해군에 따르면 이번에 유령 함대가 7함대로 전개한 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는데 급증하는 중국 해군에 맞서려면 병력 손실을 최소화하며 공세를 펼 수 있는 무인 함정이 제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레인저와 마리너는 대중국 훈련에 이어 한반도 주변 바다에서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중국 견제에 효과적인 만큼 미 해군은 이번 7함대 전개 훈련 성과를 토대로 5년 뒤부터 대형 USV 건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이에 우리 방산업계도 무인 함정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는 상황으로 얼마 전 하나오션이 ADEX 2023에서 최신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을 선보였던 것도 이와 같은 일환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하나오션은 지난 10월 열린 ADEX 2023에서 미래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을 전시해 당시 전시회에 참석한 전 세계 방산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을 완전히 사로잡았는데요. 실제로 당시 하나오션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캐나다, 폴란드 등 각국의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고위 관계자들이 하나오션 부스를 방문해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에 관심을 보였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하나오션이 선보인 고스트 커맨더로 불리는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은 우리 해군이 지향하는 미래 스마트 네이비 구현을 위해 설계된 게 특징입니다. 고스트 커맨더는 다양한 형태의 무인 항공기, 무인 수상함, 무인 잠수함 등을 탑재해 해상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오션이 무인 첨단 함정 기술 분야에서 초격차 방산 솔루션을 확보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듯 아무나 구현해낼 수 없는 하나오션의 방위 기술력, 미래 무인전을 이끌어갈 고스트 커맨더의 작전 시나리오가 공개돼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은 적에게 유령과 같은 존재로 인식될 정도로
소리 소문 없이 작전을 짤 수 있어 고스트 커맨더라고도 지칭됩니다. 하나오션의 유령 전함 고스트 커맨더 중 5천 톤급함은 무인 항공기,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정을 탑재한 움직이는 바다기지라고도 불립니다. 예를 들어 무인 정찰기가 공중에서 적을 감시하는 동안 바다에서는 무인 함정이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철통 보안 시스템을 갖춥니다. 그리고 이들 무인기들을 고스트 커맨더에서 지휘하면서 적의 노출이 발견됐을 때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듯 회전익 무인 정찰기, 무인 수상정, 잠수정들이 영공과 영해, 수중에서 각각 통제함에 지시하에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적이 발견되는 그 즉시 정찰대가 위성을 이용해 통제함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드론 대응용 UAV로 적의 시야를 방해함으로써 대응 시간을 멉니다. 적을 공격할 땐 공격용 무인 항공기를 출동시켜 적의 방어 태세를 한순간에 무력화시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미래에는 16,000톤급 무인 전력지휘 통제함이 등장할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 고스트 커맨더는 다수의 무인기를 탑재하며 항공모함의 모습을 띠는 등 성능 면에서도 사이버 공격 대응까지 가능한 완전체 모습이 될 전망입니다. 작전에 돌입하면 무인 수상정의 출격을 시작으로 전투용, 정찰용 무인 잠수정이 해저로 무인 항공기들은 하늘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 고스트 커맨더는 전자기식 사출 시스템으로 긴 활주로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이륙한 전투용, 정찰용 무인 항공기가 적진을 서둘러 파악하곤 함대 정보를 고스트 커맨더에 전송합니다. 그러면 통제함은 수집한 정보에 따라 전투 전략을 세우는 등 문인 체계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을 3차원으로 구현하고 최적의 무인 전력을 짭니다. 이를 통해 지휘관은 보다 더 전략적으로 지휘할 수 있게 됩니다. 수중에서는 다목적 무인 수상정이 기뢰를 설치해 어뢰를 이용해 적의 잠수정을 침몰시키고 공중에서는 무인 항공기와 무인 수상정이 적을 향해 정확히 미사일을 쏩니다. 반면에 적 무인기가 공격해와도 고스트 커맨더의 레이저포 방어에 무력하게 적이 초토화됐습니다. 뒤이어 강제착함 장치로 무인기가 제일 먼저 돌아오고 무인 수상함, 잠수정이 뒤따르면 작전은 끝이 납니다. 아울러 하나오션의 미래 잠수함 수중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은 수직 발사관으로 무인 항공기를 쏘아 올립니다. 그리고 전투용 정찰용 무인 잠수정이 바다에서 출발하고 임무를 끝낸 잠수정들이 하나둘씩 돌아옵니다. 이들은 함내에서 무선 충전한 뒤 곧바로 다음 전장에 투입될 준비를 마칩니다. 작년에 해군에서 전역한 뒤 현재 하나오션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승균 전 잠수함 사령부 사령관은 유령 함대는 무인 함정, 무인 잠수정, 무인 항공기를 통해 승조원을 보호하는 동시에 전투력을 높이는 해상 무기 체계라며 강한 전투력을 보유한 무인 전투 체계를 개발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수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사령관은 전 세계적으로 해군력 건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인력 확보라며 자동화와 무인화를 통해 인력 감축과 승조원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해군이 추진 중인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 네이비시 고스트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더욱더 눈길을 끌었다고 하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이번에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 모형을 각각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영화 스타크래프트의 캐리어가 최대 8기의 소형 공격기를 탑재하고 다니며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처럼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도 무인 수상정이나 무인 잠수정, 무인 항공기 등을 탑재하고 다니다 이를 출격시킬 수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에 탑재 가능한 전력은 수직 이착륙형 드론 7대, 수상정, 잠수정 10대, 헬기형 항공기 1기 등으로 이번 전시장에 설치된 건 5,000톤급을 축소한 모형입니다. 반면에 하나오션은 고스트 커맨더라는 이름의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을 3종 소개했는데 모두 무인 항공기,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정을 운용하며 해상 수중 공중에서 정찰과 전투 임무를 수행합니다. 전시장에 설치된 모형은 16,000톤급으로 HD 현대중공업의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 구성보다 컸습니다. 대형 고정익 드론 6기를 위한 전자식 항공기 발진 시스템과 강제착 함장치를 갖춘 대형 활주로 1개, 나머지 활주로 3개를 탑재해 흡사 항공모함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나머지 2종의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은
공격 용정차용 무인 잠수정과 수직 발사관을 활용한 드론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형 중소형 드론 및 정찰용 함정을 탑재하는 5,000톤급 수상함형이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LIGN-X1은 실물 크기의 무인 수상정 해검2를 전시했는데 해검2는 미래전에 데뷔한 해상 무인화 플랫폼인 해검 시리즈 중 하나로 임무에 맞게 다양한 장비를 선택해 탑재할 투적가입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LIGN-X1은 기존 함정에 탑재할 수 있는 해검2의 절반 크기로 만든 무인 수상정 해검5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해군은 이번 MADEX를 계기로 부산 해군 작전기지 앞바다에서 유무인 함정과 무인 항공기를 대거 동원해 네이비시 고스트라는 작전명으로 해양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상륙작전을 시연하기도 했는데요. 급증하는 중국 해군을 비롯해 주변국의 위협을 저지하는 유령 함대가 한국에서도 등장할 일이 머지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중형 잠수함을 선보였습니다. 이 중형 잠수함은 현재 취역 중인 배치 1도산 안창호함과 안무함보다 길이와 무장 연료 전지체계, 말구평 소나, 관통형 공격 잠망경 등 많은 부분을 업그레이드한 버전이라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특히 이 잠수함에는 세계 최초로 하나오션이 개발한 공기 불요 추진 체계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리튬이온 전지를 추진 체계를 적용해 한국은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제외하고는 세계 최장 자막 능력을 보유하게 됐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 시스템은 지난 10일 약 250억 규모의 초대형급 무인 잠수정 체계 기술 검증 시작품 제작 사업을 체결했다고 발표해 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나가 개발하겠다고 밝힌 무인 잠수정은 놀랍게도 미 해군이 건조 중인 오르카에 해당하는 크기였습니다. 미 해군은 이미 미래해전에 대비하기 위해 초대형급 무인 잠수정 오르카를 2척씩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을 갖고 무인 잠수정 건조에 전력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 시스템이 2027년 8월까지 원거리 자율 임무 수행이 가능한 초대형급 무인 잠수정의 기반 기술 검증을 위한 시작품을 제작하겠다고 밝히자 방산업계의 눈길이 쏠린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 무기 강국들은 초대형 무인 잠수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최근 미 해군의 전략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 해군은 최근 초대형 무인 잠수정이 미래 해전 승패에 좌우하는 생존 무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의 이러한 인식은 지난 4월 28일 미 의회에서 진행된 해군 청문회에서 마이클 길데이 미 해군 참모총장이 한 발언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미 해군의 대비책에 대해 질문 공세를 펴자 현재 개발 중인 대형 무인 잠수정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중국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대만을 방어하는 것은 물론 미래 해전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 깜짝 발언이 보도되자 언론의 관심은 미 해군의 비밀 무기는 즉 미국 보잉사가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즈와 함께 개발 중인 오르카호커에 쏠렸습니다. 오르카는 범고래라는 뜻으로 선체 길이 26m, 수중 배수량 50톤의 하이브리드 디젤 리튬 이온 배터리 시스템으로 구동되는 초대형 무인 잠수정을 말합니다. 이 잠수정은 수중과 해상에서는 배터리로 항해하며 수면 위로 부상한 이후에는 디젤 발전기를 사용해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최대 속도는 8노트 15kmh, 순항 속도는 약 3노트 5.6kmh 내외이며 자율항해 기술을 활용해 최대 행동 반경 6,500캐리에서 3개월 이상 단독 작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 해군은 오르카가 실전에 배치될 경우 지금보다 가까이 표적에 근접해 은밀하고 신속한 정보 획득하는 것은 물론 기뢰 설치와 전자전 같은 공세적 임무의 수행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르카는 향후 다양한 어뢰 및 폭매 공격 능력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 해군은 이미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19년 보잉사와 4,300만 달러의 오르카 4척을 건조하기로 계약했으며 2020년 기존 계약을 수정해 5척을 추가했습니다. 미 해군이 얼마나 초대형 무인 잠수정 개발에 투자를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미 해군의 무인 함대화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생각하는 배경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만약 가까운 미래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력 분쟁이 발생한다면 미 해군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미사일 정확도를 확보한 중국 해군의 공격에서 항모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 미 함대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항모를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함대만으로는 중국의 물량 공세, 파상 공세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은 최첨단 전술 지휘 통신망을 밀고 나가야 하는데, 그래서 함대를 적절히 분산 배치하고 XLUV로 상징되는 무인 잠수함 전력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미국의 분산형 함대 전략의 핵심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미 해군은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함, 무인 항공기 등을 다수의 소형 함대에 분산해 배치하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것은 최근 미 해군이 함대의 생존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유령 함대, 즉 사람이 거의 타지 않는 함대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르카로 상징되는 XLUV의 전력화는 미 해군의 본격적인 유령 함대 건설의 첫걸음으로 인식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미 해군이 대형과 초대형 UUV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집중하는 배경은 초대형 무인 잠수정이 다양한 장비와 무기를 탑재할 수 있으며 작전 반경과 자망 심도, 수중작전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또 초대형 UUV는 기뢰 혹은 폭뢰를 탑재하고 적진에 은밀히 침투한 이후 장기간 정보 수집과 공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할 경우 자폭 공격이 가능한 것 또한 장점입니다. 여기에 더해 갈수록 유능한 잠수함 요원을 확보하고 양성하기 힘들다는 현실적 문제 또한 미 해군의 XLUV 전력화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도 다양한 종류의 초대형 무인 잠수정을 개발, 운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해양기술연구소는 수심 6m까지 잠수할 수 있으며 저주파와 고주파 소나를 갖춘 클라베신 1하을 핵추진 쇄빙선에서 운용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먼 곳에서 미국 본토의 항구를 공격할 수 있는 핵탄두 탑재 UUV인 포세이돈을 개발했습니다. 포세이돈은 2018년 푸틴 대통령이 공개한 6가지 슈퍼무기 중 하나였습니다. 포세이돈은 2015년 러시아 방송을 통해 무기 개요도가 노출되면서 존재가 알려졌는데요. 당시 코드명은 스테이터스-6였으며 길이 24m, 직경 1.6m이며 소형 원자로를 갖춰 최대 사정거리가 1만 km에 달하고 수중에서 자율 항행이 가능합니다. 핵탄두를 탑재했기 때문에 어뢰로도 분류할 수 있지만 군사적 목적의 LUV로도 분류합니다. 중국은 유인 잠수함 전력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1980년대 중반부터 중형 무인 잠수정을 개발하기 시작해 2019년 건국 70주년 열병식에서 HUS-1라는 무인 잠수정을 공개했습니다. 이후 다양한 초대형 무인 잠수정을 개발 중인데 앞으로 인공지능을 탑재한 무인 잠수정을 개발하겠다고 자랑해 놓은 상태입니다. 북한 역시 핵 무인 수중 공격정 수중 폭발 시험과 전략 순항 미사일 핵탄두모의 공중 폭발 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바다를 자망해 한국의 항구에 접근한 뒤 핵폭탄을 터뜨리는 비밀병기를 개발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북한이 핵무인 수중 공격정 개발 사실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대남 핵 공격을 지상 공중뿐 아니라 수중에서도 가능하다고 위협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미래 해전의 게임 체인저로서 초대형 무인 잠수정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더 강력한 무인 잠수정 관련 신기술들을 개발하면서 무인 잠수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첫 시작인 다목적 모듈형 초대형 무인 잠수정 개발에 나섰습니다. 이 잠수정의 가동을 위해 하나오션은 장기 동력원을 개발하는 임무를 맡았는데요. 다목적 모듈형 무인 잠수정용 수소 연료 전지 체계를 개발하는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이 기술은 원자력 잠수함을 제외한 재래식 디젤 추진 잠수함 중 최장 시간 잠항을 가능하게 한 기술로 이미 업계는 물론 잠수함 도입을 희망하는 외국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 국방과학연구소는 무인 잠수정용 잠수함 탐지 소나에 적용하는 수중 음향 센서 기술을 개발해 이 기술 역시 국산화를 이뤘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센서는 기존 센서보다 소형 경량이면서 낮은 전력으로 고출력 광대역 음향 송신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한편 하나오션은 방산업계에서 꿈의 R&D 설비로 불리는 음향 수조를 국내 조선업체 중에 유일하게 운영하면서 무인 잠수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실내 수영장처럼 보이는 이 음양 수조는 길이 25m, 폭 15m, 수심 10m 규모로 수중에서 음파를 쏴서 주변 탐지 기술을 개발하는 시설인데요. 이곳에서 하나오션은 무인 잠수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기방울을 분사할 때 소음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측정하는 것은 잠수함과 무인 함정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적의 음파 탐지를 피해 조용히 항해하는 것이 잠수함과 무인 잠수정의 생존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시험을 진행할 때 외부 소음과 진동을 최대한 막는 것이 중요해 하나오션의 음양 수조는 수조벽이 무려 1m 두께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는 이 음양 수조에서 그간 나무로 모형배를 만들어서 실험을 했지만 조만간 3차원 프린터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각종 실험 기간을 최대 40%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실험 시설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초격차 방산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하는 시설들입니다. 계획대로라면 하나오션은 2029년부터 연간 수상함 4척, 잠수함 5척 등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게 되는데요. 미래 해전을 좌우할 초대형 무인 잠수정 개발에 한국은 이처럼 초격차 기술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